아까 3시간 전에 여기 그 에팔라치안 트레일 그 인포메이션을 써놓은데, 그곳에서 2명의 독일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한 30대 중반 된 사람들인데 독일에서 도착을 해서요, 오늘 여기에서 1마일 떨어진 그 에팔라치안 산맥 남쪽 트레일,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에팔라치안 트레일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3개월에 걸쳐서 주파를 한다고 합니다. 이 전체 길이가 3,510km, 여기에 구간별로 2개의 다른 트레일이 있어서 하나는 3,504km, 하나는 3,510km입니다. 이 길을 4월 달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그 샌디에고 인근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퍼시픽 트레일, 이게 그 태평양 가까이 있는 그 트레일입니다. 그래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이 여기쯤 된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고갯길이 4,900 그 미터의 또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계속 뭐 3,000m도 넘어가야 되고 등등 하면서 워싱턴 주 그 캐나다 경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마운트 레이니에를 지나서요. 시애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시애틀이 있는데 여기에 4,265km의 그 걸어서 가는 트레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8월에 여기 글래시어 국립공원, 캐나다와 국경에 있습니다. 몬타나주에. 거기를 출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다호 그 감자가 많이 나는 데가 여기에요. 그래서 그곳을 거쳐서 여기가 옐로스톤입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으로 그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월에 출발을 해서 계속 내려와서 그 와이오밍을 지나서 그 로키 산맥 콜로라도를 경유를 해서 뉴멕시코 그 캐나다 국경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여기쯤 오면 벌써 10월 달이 넘는단 말이에요. 한 10월 정도가 되는데 11월에 뉴멕시코에 도착을 해서 3대 트레일을 끝낸 다음에 독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내가 다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실례가 될까 봐서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 폴밋을 전부 받아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게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 코스가 좀 잘못돼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는 괜찮은데, 여기에서 캘리포니아로 갈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뉴멕시코를 비행기로 가서 여기에서 콜로라도를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가장 높은 그 컨티넨탈 디바이드 그 트레일이 지나가는 그 산의 높이가 4,352m 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그레이 마운틴이네요. 그래서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름에 여기에서 4월달에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까지 뭐 한 7월달 정도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걸으면 6월달에도 도착을 해서 넘어가서 여기에 8월달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눈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정표를 여기에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니까 이게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이 3대 트레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해마다 뭐 하나씩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1년 안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무사하게 잘 다니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좀 염려스럽긴 하죠. 여기에 눈이, 이 콜로라도 로키 산맥 여기는 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여기를 지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8월 달에 출발을 하면 여기에 오려면 아무리 빨리 와도 10월 달에 여기에 도착을 할 건데, 10월 달이면 이미 다 크로스 됐죠. 그 산이. 여기 뭐 로키 산맥에 뭐 마운트 에반스 같은데 뭐 안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 파이크스 픽 다니지만 10월 달이면 이미 다 문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서 두 사람이 일행이 되어서 여기를 주파를 해서 오는 것이지만, 굉장히 일정표는 조금 원활하지가 않다, 이제 그러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콜로라도 남부 경계에서 뉴멕시코, 여기가 이제 이 아래는 멕시코예요. 여기가 이제 멕시코고, 이 뉴멕시코주 요 트레일로만 이렇게 따라서 가는 것도, 요것도 1200km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길이가 4960km, 5000km가 되는 이것을 8월에 출발을 해서 11월에 여기까지 8, 9, 10, 11, 길게 잡으면 넉 달이고 짧게 잡으면 석 달 반인데, 석 달 반 동안 여기 주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미국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트레일이 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트레일이에요. 굉장히 험해요. 여기 콜로라도 중부서부터 이 북쪽에 이르는 모든 곳은 로키 산맥이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이 3,000 한 7, 800km가 되는 이 구간이 굉장히 험한 로키 산맥으로 계속 이어져 있어요. 곳곳에 인가가 있는 그러한 곳으로도 옮겨져요. 그리고 이 와이오밍 이쪽에는 이제 벌판으로 산 언덕으로 계속 이어져서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나는 이 3대 트레일을 다 다녔어요. 한 번에 전체를 다닌 것이 아니고 구간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다닌 것이기 때문에 지리를 굉장히 잘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험한 코스가 여기에요. 에팔라치안 트레일 3510km인데, 요세미티 국립공원 반대편에 마운트 위트니스 조금 북쪽에 4009m의 높은 고갯길이 있어요. 트레일 패스가 있는데, 여기보다 아팔라치안 트레일이 더 험한 걸로 정평이 나 있어요. 여기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지리산처럼 이제 그러한 곳이고, 여기는 이제 사막 지역을, 이 정도로 사막 지역인데, 여기를 일단 주파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세미티 쪽으로는 이제 높은 곳을 계속 이렇게 흘러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제 산림 지역으로, 작년에도 여기에 트레일을 조금씩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이 캘리포니아 북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험한 지역은 별로 없어요. 산은 산이지만.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 험한 산이 컨티넨탈 디바이드, 그리고 두 번째 험한 트레일이 꿈의 트레일로 불리우는 에팔라치안 트레일, 세 번째가 여기 퍼시픽 트레일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을 면한 쪽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퍼시픽 트레일이에요. 작년에 이 퍼시픽 트레일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16명이에요. 재해를 만나서 죽은 사람도 있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은 사람, 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곳곳에 길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길로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아스팔트 길도 있고 뭐 비포형 도로도 있는데, 그래서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죽은 사람도 뭐 2사람이 있는 그러한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작년에 여기에서 1월 29일 날 한인 3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동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2사람은 나의 친구예요. 나와 같이 여행 다니고 등산하는 사람들이고, 지니 여사와 박용권 대장, 그리고 한 분은
그 코네티컷 주 여기에 사는 분인데 그분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3명, 그리고 9월 28일 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한국의 등반학교에서 그 온 등반학교 교장이 그 엘캐피탄 그 900m 높이에서 거기서 밧줄을 걸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준비하다가 밑으로 떨어졌어요. 900m를 수직 낙하해서 아래에 떨어져서 죽은 날이 9월 28일이에요.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여기 그 마운 위트니에서 한국 분이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여기에서 뭐 심장마비로 죽었든지 뭘로 해서 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5번째로 세상을 떠났고, 또 여기에 그 데스밸리 그 국립공원이 여기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국 분이 그 무더운 그 여름날에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6월달 7월달이 되면 섭씨 50도가 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더운 지역은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남부 이 지역은 6월 중순이 지나면서 7월 말까지는 여기에 한국의 온도로 하면 섭씨 40도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에서 요 정도 됐어요. 여기에서 그 섭씨 48도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냥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미국의 대륙은 그 변천이 굉장히 무쌍한 그러한 곳이라서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한국 분들이 조심을 하지 않고 죽은 그러한 분들도 있고, 지난주에 그랜드 캐년에서요, 여기가 이제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13살 먹은 아이가 절벽 끝에서 그 SNS에 올리려고 촬영을 하면서 물구나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절벽 아래로 추락을 한 그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곳곳에서 뭐 매일매일 사건이 발생을 하지만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트레일의 대략적인 그 개요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다시 하나 또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이 편으로 조금 끌어오겠습니다. 여기가 남미 그 칠레예요. 그래서 칠레에서 여기가 이제 마젤란 해협이 통과하는 마젤란 해협은 여기에 있습니다. 1519년에 마젤란이 출발을 해서 여기에 1520년에 마젤란 해협을 통과하면서 남태평양 그 폴리네시아로 해서 그리고 이제 필리핀까지 도달한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마젤란 탐험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를 마젤란 해협으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마젤란 스트레이트 그렇게 되겠죠, 영어로. 하여튼 아르헨티나 그 페타고니아를 지나면서 이 북부까지 올라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트레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난 이거 가보고는 싶은데 뭐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 전체 길이가 32,000km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32,000km가 되냐 하면 이 길이 이게 스트레이트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산을 고불고불 뭐 정글 지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3만 km가 넘는 그 트레일인데 여기에 종주를 한 사람도 한 5-6명은 된다고 그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자분 혼자서 그 주파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다 이제 곳곳에서 또 사망한 그런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그 지금 독일에서 와서 지금 열심히 산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하루에 독일에서 계산을 하고 왔다는 거예요. 하루에 26마일 26마일씩 걷지 않으면 이거를 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26마일이면 한국의 그 거리 개수로 40km예요. 100리단 말이에요. 하루에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100리를 넘게 걸어야 지금 오늘이 2월 3일이에요. 예. February 3. 2월 3일에서
여기에 11월 말까지 도착을 하려면 이만큼씩 40km씩 계속 달리고 그 무거운 짐을 메고 달리면서 그렇게 주파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곳곳에서 이 호스텔들이 있습니다. 이 길에, 트레일에.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것을 계속 주문을 해서 띄워놓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을 식량, 또 그 외에 다른 뭐 피복 같은 것을 곳곳에 있는 호스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잠깐 들려서 그리로 붙여놓은 것을 찾아가지고 또 달려가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독일에서 1년 반 동안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 트레일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인터넷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도 했고 등등 했는데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해요. 근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사람들 의견과 나의 의견은 똑같아요. 콜로라도 로키 마운틴, 여기는 4,000m가 넘는 산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놓으면 그렇게 이쪽에서는 뭐 목숨을 잃을 만한 그러한 것은 별로 없고, 뭐 심장마비가 걸려서 죽거나 그런 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 4,000m 넘는 그 구간, 그리고 하나구, 그리고 요세미티 그 고갯길을 계속 지나면서 북쪽으로 빠지는 데니까 여기도 그렇게 험하지는 않아요. 뭐 다 다녀봤어요. 나는 곳곳에 안 다녀본 데가 없으니까. 구간별로 하면 뭐 수천 킬로미터 다녔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사람을 여기에서 오늘 만나서 그 사람들의 그 먼 길을 제가 대응을 하면서요, 그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늘 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리는 뉴올리언스, 재즈의 고향, 그 프렌치 쿼터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미시시피 강이 이렇게 계속 따라서 여기까지, 미네소타주까지 미시시피 강이 이어져 있고, 애팔라치안 산맥, 미시시피 강. 미국의 참고로 서부의 관문이라고 하는 것은 센트루이스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동부와 서부를 나눌 때 미시시피 강 동쪽은 이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스트가 되고, 여기 미시시피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으로는 여기는 웨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서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서부, 그러면 미시시피 강의 서쪽 모두는 서부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